아니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회는 대통령을 쫓아내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쫓아내고 막 이게 가능한데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 이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건 국회 건립이야. 헌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봉규 대표가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긁어줬어. 아주 예. 차관점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지금 우리가 회고해 봐야 돼. 이 헌법이 그런 점에 있어서 불완전하다 이게 불완전 헌법이죠. 불완전하다. 제1야당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때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걸 살필 필요가 있어.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관심 있는 분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 이게 5공화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네. 5공화국, 1공화국 이승만, 2공화국 장면, 3공화국 박정희, 4공화국 전두환. 네. 그리고 87년에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 헌법이 확정된 이 5공화국 헌법인데 이 5공화국 헌법을 논의할 때에 이 개헌의 주도권은 야당이 있었거든. 네. 소수 숫자는 적지만은 제1야당.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당명은 통일민주당이죠.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고문 김대중. 그러니까 6.29 선언을 끌어내는데 제도권에서 이 통일민주당이 앞장을 섰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이제 개헌 논의를 할 때 이 전두환의 민정당은 국회 다수당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민심이 굴복해 버렸으니까 개헌 주도권은 우리가 쥐었단 말이야. 네. 야당이. 그게 통일민주당의 그 개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중재 의원이셨고 내가 간사였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었다. 그게 좀 뭐 약간 좀 뭐 거시기한 표현인데 초안을 박찬조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만드셨죠.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내 의견인데 그 의견은 어찌 되는가 하니까 정부통령 티켓제로 티켓. 미국식 대통령 하나 뽑는 게 아니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런닝메이트죠, 미국. 런닝메이트. 예. 미국하고 똑같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대통령 후보 홍길동, 부통령 후보 김길동을 한 칸에 이렇게 둘 쓰고 예. 그렇게 하고 일정한 권한이 그렇게 되면 부통령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부에서도. 그리고 임기를 6년. 임기를 6년 하고 국회의원은 임기를 3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대통령을 6년으로 하면 그 3년쯤 지나서 신임을 받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에 한번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는 3년. 지금 4년 깁니다. 네. 미국 하원은 2년이잖아요. 2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부통령이 있잖아요. 부통령이 권한대행 승계하죠. 아니 권한대행이 아니라 승계합니다. 승계하게 예. 돼 있고. 그러니까 탄핵이 지난번 전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의 기간 중에는 그 부통령이 권한대행이지만은 거기서도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포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렇지. 닉슨 다음에 승계했듯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예. 어디서 우선 걸렸는가 하면 6년이라고 하는 게 길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헌법이 12.12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 6년 임기를 했거든. 그렇죠. 그게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에 대해서는 뭐 넌덜머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5년이 돼본데 제가 그때 반론을 어떻게 제기했는가 하니까 5년은 안 된다. 5년은 단임제 5년은 아무 일도 못 한다. 6년 해야 처음 취임해서 6개월 내지 한 1년 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그 정권마다 최소 3년 정도의 발전 계획이나 5년 정도의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그걸 다음으로 이렇게 승계해서 넘어가야지 5년 해놔놓으면 1년 동안 사람 모으고 뭐 하는데 시간 보내고 2년째 들어가면 벌써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 아무 일도 못한다. 그건 제 예견대로 됐지요. 그러니까 6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이게 뭐 장기 집권 끝이니까 6년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다음에 부통령은 왜 안 되는가 하니까 우선 카운터파트인 그 민정당 쪽에서도 반대야 부통령을 왜 반대하는가 하니까 그때는 이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후보를 4월 달에 이미 선발을 해놨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에 따른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전두환 다음은 노태우로 후보로 선출해 놨단 말이야. 근데 이 헌법이 개정되면서 부통령제가 생기면 이거 누구를 부통령으로 하느냐 이거야. 이게 전두환계냐, 군인이냐. 그러니까 내부에 총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 참.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야당 쪽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인데, 제가 아주 혼이 났다고. 왜 그러니까 YS한테도 불려가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 그래. 저보고. 아니 부통령제를 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다가 나보고. 근데 이게 그때 공교롭게도 동교동 상교동계가 그때부터 정립하기 시작해가 분당설도 있기 시작했는데 정부통령제를 하게 되면 분당도 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YS 입장에서는 4살이 아래야 나이가. 그 내가 부통령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야. 장유 유소 순서대로 하자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이 담겨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혼이 났고 또 하나는 말이죠. 그때 개헌특위위원장은 강남구 출신 이중재 부총재이셨거든. 네. 그러니까 간사하는 정책위의장이 난데 근데 이중재 씨가 호남 출신으로 김영삼계야. 예. 예? 그렇죠. 호남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중재 씨는 어떤 모함을 받았는가 하니까 저 사람이 상도동계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중재 부통령 하려고 그런다. 예, 그렇죠. 호남 출신이니까. 그다음에 저에 대한 중상모략도 있어요. 네. 그 상도동계 내부에서 YS 대통령 박찬정 부통령 하려고 저놈이 저런다. 그 얘기 들을 때, 나도 부통령 후보 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순간 했다니까. YS나 DJ 입장에서는 그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우는 제가 경상도니까 네. DJ 대통령 후보, 박아묵의 경상도 부통령 후보. 요게 이게 상도덕 주류 쪽에서 저놈이 저쪽 사건. 그렇게 이제 모함을.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통령제가 이거 뭐 불발이 돼 버리고 저하고 이중재 위원장만 욕만 직사하게 얻어먹었는데 지금 36년이 지났습니다. 이 대표의 생각에 지금 만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현상 완화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부통령제가 있으면 완화됐고. 완화됐지. 그러다가 재선이 가능하게 미국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36년 전에 이런 사태, 과반수가 넘는 야당이 횡포를 부리는 이 상태를 예견하지 예견을 못했던 과오가 저에게 있어. 이재명이 나올 줄을 예측을 못했죠. 예, 그 핸드폰 끄셔야 되겠네. 이재명 같은 놈이 나오고 부정선거로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정당이 또 나온다는 거를 예상을 못했죠.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로 끝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더 디지털 시대로 와서 더 간단한 부정선거 몇 명이 그냥 조작해서 할 수 있는 부정선거가 나온다는 걸 30년 전에는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헌이라는 거 함부로 손을 낼 수도 없어요. 네. 함부로. 그리고 만일 이 헌법에 손을 댄다 그러면 뭐 또 중구난방이 돼가 온갖 얘기 다 나오고 대통령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 이 복잡하게 되는데 저 개헌은 대통령 중임제 절대 반대입니다. 4년 사전 하면 어떤 꼴이 생기느냐. 8년 해먹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할 텐데 뭐 정책이고 뭐고 다 개판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 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그러면 국민정서법상 이 국회는 해산이고 그렇다고 저하고 이봉규 대표가 앞장서서 국회를 포위하자. 그게 뭐 장기표 동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될 것도 어쩔 수 없이 내년 4월 10일 선거입니다. 그 총선거에 국민이 정말 나는 기왕에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걸 떠나야 돼요. 떠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면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어디다가 매를 때려야 되겠느냐. 이거를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걱정은요. 이제 변호사님처럼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시킬 수도 없고 국민이 봉쇄하기도 역부족이니까 천상 투표로서 내년 4월에
이걸 갈아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이미 저쪽은 과반 이상 먹게끔 계획이 다 돼 있고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무지무지한 탄핵도 벌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자기네들이 과반 이상 먹는 게 이미 계획이 다 돼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려우면 얘네들이 이동관 탄핵이다, 이재명 수사한다고 탄핵이다 이렇게 국민의 눈치를 봐서 못할 텐데 국민 눈치를 안 본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또 먹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는 판 끝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님 잠깐만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다. 이들의 국회 지금 이 해산감을 못한다. 그러면은 딱 방법 하나는요. 부정선거 수사해서 부정선거 판명되면요. 다 지난번 4.15 총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게 재판은 끝났지만 그거 뒤집어 까서 무효를 만들어서 이 금배지들 다 날리면 됩니다. 임기가 한 달 남았건 두 달 남았건 총선 전에 이 국회의원들을 임기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없이 수개표로 가면은 쟤네들이 과반 이상 절대 못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이 깨끗하게 끝납니다.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현장을 지킨 게 10번이 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수개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 분류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 분류기도 조작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분류기는 이 전체를 이렇게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일단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그것을 참관한 상대방 정당 참관인이 헤아려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헤아려가 서로 넘겨주고 일일이. 그게 왜 힘드느냐 그게. 그건 몇 시간 안 걸린다. 아니 시간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별로 안 걸린다. 안 걸려.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정당 경험도 없고 본인이 국회의원 입후보 해본 왜 가만히 경험도 있는지 없고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 표를 지켜본 경험도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들어도 그냥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영국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별선언 특별 명령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개표 해라. 이게 분류기에서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걸 양쪽 정당 참관인이 이렇게 헤아려 보고 과거에는 분류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렸잖아요. 1번, 2번. 그러니까 일단 기계로 해도 그 안에 몇 장씩 이렇게 뒤바뀌어 들어가도 그것이 모아지면 말이에요. 몇십 표, 몇백 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 그걸 헤아려 보고 하자. 이러는 걸 반대할 국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반대하면 부정선거 하자 하는 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특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수개표를 하는 나라가 대만, 독일, 프랑스, 캐나다가 수개표를 하고 있어요. 일본. 일본도 그렇고요. 그 나라가 일본은 기명투표야. 예. 백지에다가 아니. 지지한 사람 이름을 써내니까 수개표야. 우리보다 다 선진국이에요. 아, 그럼. 전자 시스템 같은 것도 다 발달한 나라가 왜 수개표를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데도 수개표 하는데 우리는 왜 수개표를 안 하냐? 왜 부정선거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주요한 부분은 앞에 얘기했으니까 네. 시간 나르시는 분들은 요걸 이제 들어주실 겁니다. 네. 제가 불란서에서 대통령 선거 있던 해에 20몇 년 전에 우연히 그 파리에 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 거기 있는 내 고등학교 친한 동기가 오늘이 선거일이라 그러길래 지가 투표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아, 예. 그 시민권을 가졌던가 봐. 그 따라갔지. 따라갔더니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어느 대통령이 됐는가 좌우간 우리 그 명함만 한 거 있죠. 네. 명함만 한 데에 후보자 이름 하나씩 쓰인 걸 5명인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예.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쌓아놨는데 유권자가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걸 빼고 나머지는 그 찢어가 통에 넣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넣더라고. 예. 그게 완전 수개표지. 야, 완전 수개표죠. 완전히 수개표죠. 완전 수개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표소에 가서 헤아리는 거지요. 그렇죠.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백지에 도장을 찍어주면 백지를 들고 들어가고 쓰는 기명투표를 해요. 기명투표.
그 그건 일본은 뭐 기명투표가 조작할 수가 없죠. 그건. 가능한 게 성이 30만 개가 넘고 예. 인구 500인당 성이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성만 써도 되고 이름만 써도 되고 그다음에 글자 한자만 써도 아 이번 이 부부다 중에 요 글자 들어간 이 사람이다 하고 유효표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다 앞선 겁니다. 앞선 거죠. 그것도 수개표예요. 예, 수개표죠. 예. 그러니까 선진국은 다 무슨 전자 개표를 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도 이번에는 대통령 권력으로 네. 이거는 분류기만 사용하고 네. 그러니까 좀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그래 분류기 사용해도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그 대신에 그거를 참관인 다른 당 후보가 그 묶음을 보는 겁니다. 네. 그 섞여 나온 건 빼버리고 이래 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돼요?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깔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 변호사님 정성모 의원 아시나요? 정성모 네.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 저기 그 정진석 의원의 의원의 아버지지. 아버지. 예. 예. 같이 활동하셨죠? 그 내무장관도 했어. 그렇죠. 같이 활동을 잘 하시죠. 예. 그분 인품이 훌륭하시죠,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양반이 뭐 했다고? 아니, 그분 인품이 훌륭하시냐고요. 뭐 했다고? 인품이 어떤 분이세요? 왜 훌륭한 사람이지 왜? 훌륭한 분이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정진석이. 정진석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4.15 총선 때 정진석 지역구에서 개표 현장입니다. 개표 현장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개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 하나가 전자개표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개표 현장에. 아니 전자개표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투표 분류기요. 그거. 그거 분류기지. 네, 분류기. 그 분류기에서 분류된 걸 손으로 아니, 확인해야 돼. 네,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정진석 의원 지역구 개표 현장입니다. 투표 현장이 아니에요. 개표 현장에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2번 표가 1번 표로 들어가는 걸 육안으로 어떤 사람이 빨리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천천히 돌려보니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경찰 와라 이거 뭐냐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던 선관위 그 위원이 나왔어요.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다시 세팅하라. 그러니까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함성이 지르고 보니까 거기 관리하던 투표 관리관은 선관위 관리원은 부정선거 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고 하도 소란을 피니까 그럼 이걸 다시 세팅합시다 해서 400 몇 장을 요 분류기에서 한 게 400 몇 장입니다. 400 몇 장을 다시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60 몇 장이 달랐어요. 400 몇 장 중에서 60 몇 장. 그러니까 구도도 나온 겁니다. 분류기에서 분류된 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 참관인은 왜 있는 겁니까? 과거에 분류기가 없을 때는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1번, 2번 또 이렇게 나누어요. 네. 나누고 100장 묶음을 해가 또 봅니다. 그럴 때도 상대방 표가 여기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100장 묶음이 통째로 상대방에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분류기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요. 기계를 인간이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 분류기가 이번에 국정원에서 점검을 했더니 외부하고 통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듣고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게 분류기에서 분류되는 걸 전적으로 믿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들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그게. 그게 외부하고 통신이 되고 조작이 가능하다. 아니,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 민주당도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믿으며 국민의힘당은 더더구나 민주당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니, 그러니까 분류기에 분류한 이후에는 모든 거 수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윤 대통령이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국정원에서 이번에 점검했잖아요. 시스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 방송을 예.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걸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해봐요. 대통령이 소용없어요. 결심해야지. 소용없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글쎄. 예. 대통령이 결단 안 하면 모든 게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 네. 끝머리도 대통령 결단하라는 거 반드시 하나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결단하라. 아, 답답. 왜냐하면 이게 5달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5년 남았으면 뭐 천천히 뭐 한다고. 5달 후에 또 선거인데 또 과반 이상 200석 차지. 이번엔 200석 먹는데요. 그다음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이 저항권 발동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심지어 말이죠. 그 통 속에서 이미 이 조작해갖고 발표하는 게 그대로 발표된다 그러길래 이 나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말이야. 통까지 조작했다. 어? 그러니까 이 통과 통 같이 속의 것은 이미 1번 몇 표, 2번 몇 표가 결정돼가 그게 발표돼 올라간다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해가 안 말이. 가시죠? 통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건 여기에 엎어놓고 분류기에 분류하고 분류된 묶음을 상대방 참관인이 일일이 확인할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그럼요. 아유, 안 걸려요. 지금 몇 시간 차이 안 난대요. 12시 안에 끝나는 거 한 서너 시간만 더 걸리면 될 일을 그럼요. 그거를 대통령이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 자리에 왜 있노? 대통령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그러니까 밑에서 뭐라 그래도 대통령이 말이지 선거 경험이 전혀 없고 개표장을 지켜본 일도 없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의 무거운 조언이셨습니다. 윤 대통령 결단하라 이런 조언이신데 부정선거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이 얘기가 계속 길어졌지만 괜찮습니다. 그 분류기에서 말이죠. 분류할 때에 네. 1번으로 2번으로 가야 할 게 1번으로 몇 장씩 갔다. 네. 그 몇 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몇 장이 나중에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백 아니 몇 장이 아니라 400 몇 장 중에 60 몇 장이에요. 막 그런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네. 한두 장이 섞여가도 그것이 모이면 그 분류기예요. 다 전부. 아니 과거에 세 표 차로 당락이 결정돼도 있잖아요. 세 표 그러니까요. 차로. 여기 저 하남에서도 그렇고 71년 선거 때는 부산 진구에서 세 표 차가 된 일이 있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수개표를 해야 돼. 그렇죠.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